지난 23년 리더님들이 계획하신 목표 다 이루셨죠? 저는 23년 끝자락에 반짝반짝 빛나는 골드로 승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4년 새해 첫 세미나에 제 성장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어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이며 저의 스토리로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의 사업의 동기부여가 되시길 바랍니다. 24년 첫 세미나 주제가 시작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작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시작이란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이루거나 그렇게 하게 함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시작하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조급해하지 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결국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잘 시작한 일은 반은 이루어질 것이나 나름없다. 시작부터 훌륭할 필요는 없지만 훌륭해지기 위해서 시작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가서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 미래의 결과를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시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글이 참 많더라고요. 시작이라는 의미를 통해 제가 골드 승급 이후 진짜 다시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뛰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시작하게 된 강력한 계기는 저희 첫째 아들 때문인데요. 제가 25살에 결혼을 하고 첫째가 태어나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결혼 9년 만에 찾아온 첫째는 약하게 태어나 잘 먹지도 잘 싸지도 못하며 또래에 비해 조금 늦게 자라는 늘 거북이 같은 아이였어요. 태어나 너무도 예쁜 아이를 보며 천천히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을 안 걸까요? 진짜 아주 천천히 느리게 자라며 감각적으로 예민하고 불안도가 높아 산만해지고 결국 ADHD 약까지 먹으며 학교를 다녀야 했어요. 그저 건강한 유전자를 물려주지 못한 엄마의 죄책감으로 하루하루 너무 힘들었지만 이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키우려고 노력했어요. 유명한 곳을 다 찾아다니며 조금이라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뛰어다녔지만 노력만큼 따라와 주지 못하더라고요. 엄마의 무지함으로 이렇게 예쁜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 내려놓지도 인정하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돈 버는 일이라고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제 뜻대로 크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를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 둘째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친구를 통해 자녀 교육과 돈을 벌 수 있다는 교육사업을 권유받고 교원에서 선생님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1년 만에 지국장으로 승진하면서 너무 바빠졌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하고 첫째 등교 준비하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는 둘째를 깨워 어린이집에 등교시키고 늘 정신없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센터로 출근했어요. 출근을 하고도 학교에서 혹시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 전들 5분 대기조였지만 아침 조회하고 교육 일정, 상담 일정 챙기며 바쁜 하루가 지나가다 보면 밤 10시 퇴근이 기본이었습니다. 늘 늦게 퇴근하는 저 대신 남편과 시어머니는 집안일과 육아를 도와주셨고 예색하진 않으셨지만 서로 다들 지쳐가고 불만만 늘어가더라고요. 저 또한 매월 마감이라는 부담으로 늘 긴장하고 바쁜 시간을 보내며 피곤해도 편히 쉴 수도 없었고 불규칙한 식사로 재택 끼니를 챙겨 먹기 힘들었기에 늘 위에 가스가 차는 소화장애로 몸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어요. 가족의 불만 그리고 저의 건강을 기부한 채 또한 우리 아이보다는 다른 아이의 교육에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대로 알았습니다. 2마리 토끼를 잡기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걸요. 그 무렵에 같은 센터에서 일하던 언니로부터 유산을 전달받고 정은미 스폰서님과 김성자 의뢰님은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19년
12월 27일 크리스마스가 지난 다음 날이었는데요. 유사나의 첫 만남을 기억하는 사진 한 장과 그리고 유사나에서 성공을 함께하자는 설렘 가득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제 생애 첫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때 몰랐었어요. 하던 일이 너무 바빠서 다른 일을 생각할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하지만 첫째 아이와 저의 건강을 생각하며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를 얻으며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믿음은 있었지만 사업보다는 먼저 제품을 먹어보기로 하고 유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인업 이후 여전히 바쁜 일과 속에 정우미 스폰서님이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하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센터 근처 카페에 찾아와 팬미팅을 하고 나중에는 직원 등록까지 하면서 거의 매일 센터로 출근하셨거든요. 사실 지금의 여쭤보니 밥 한 끼는 제대로 먹이고 싶은 마음에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는 식구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져 저 또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스폰서님과 단둘이 밥도 먹고 이러던 중간에 일상의 여유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에 둘이 공포영화를 보러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극장에 둘만 보게 된 거예요. 사실 전 공포영화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스폰서님도 공포영화를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꼭 붙어서 눈만 가리고 소리만 지르고 남던 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게 스폰서님과 저는 더 끈끈한 관계로 진정한 찐파트너가 된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든든한 지원분이신 시어머니께서 고질병이던 허리 디스크에 무릎 연골까지 다치시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결국 아이를 봐줄 수 없게 되며 저는 교육사업을 잡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무거웠고 하지만 다시 시작된 저희 육아는 다행히 유산화를 만나 예전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더 활기에 차 있었고 또한 유산화의 뛰어난 제품력으로 늘 소화장애로 가스가 찾아오는 어느새 편안해지면서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며 유산화가 없으면 안 되는 매니아가 되었습니다. 유산화의 탁월한 제품을 알고 믿고 있었기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첫째를 꾸준히 먹이기 시작하면서 예전과 다르게 차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며 또 한 번 유산화의 힘을 알게 되면서 제가 20년 7월에 교육사업을 접고 유산화 사업으로 전업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챙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에 더 확신했고 유산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공부하면서 제품을 먹고 소개하는 제 경험을 공유하는 일로 좋은 것을 좋은 분께 소개하자는 마음으로 유산화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었고 또 주변 지인들에게 건강을 전달하는 지킴이로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 건강의 자유 이 세 가지 권리 소득으로 상속까지 가능한 유산화에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첫째는 3년이 지난 지금 또래에 비해서 아직 느리긴 하지만 ADHD 약도 줄이고 사회성도 떨어져 눈도 잘 마주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눈도 잘 마주치고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가 되었어요. 첫째가 달라지면서 제게는 더 강력한 아이가 생겼어요. 이 아이를 위해 경제적으로 더 풍요로운 그리고 또 하나뿐인 여동생이자 늘 친구가 되어 옆에서 응원해준 둘째에게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엄마가 되고 싶더라고요. 또한 저처럼 느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좀 더 나아가 이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센터를 만들어 아이와 엄마가 함께 편하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봉사도 하며 기부도 하며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유산화 비즈니스 제 성장의 시작은요. 매주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셀 미팅 그리고 홈 미팅 또 석세스코어 싱글 세미나 비전 세미나를 통해 점점 깊이 알게 되었고 최고 스폰서님들의 프로모션으로 어치버에서 앞으로 가야 되구나.
수가 있나요? 안 돌아가네요. 최고 스폰서님들 프로모션으로 제가 어치보로 승급하면서 저의 영원한 엔트 사업자 남편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유선의 최고 스폰서님들 어떨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저의 롤모델이신 박정자 스폰서님을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기대감과 떨림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너무 다정다감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편안함을 품은 최고 스폰서님을 뵀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빛이 나시더라고요. 그때 신고 계시던 아마 슬리퍼까지 빛이 났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해지면서 정말 앞으로 펼쳐질 나의 미래가 될 거를 생각하니 너무 벅차오르면서 지금도 저 사진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그리고 그 후 22년도 첫 제주 인센티브 여행을 달성하고 둘째 아이와 첫 둘만의 여행을 유산화를 통해서 다녀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매 순간 즐거워하는 우리 둘째 모습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오빠로 인해서 늘 양보하던 둘째랑 더 함께하기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23년도 두 번째 제주 인센티브를 달성하고 파트너분과 같이 함께 즐거운 추억으로 최고의 여행을 누리게 해준 유산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여행이 곧 일이다. 정말 즐거운 일이 즐거운 여행이 일이 될 수 있는 멋진 일이 바로 유산화라는 것 또한 한 번 더 느끼며 유산화 인센티브 여행을 무조건 도전하고 달성해야겠죠. 그리고 22년 미국 컨벤션을 앞두고 제주 인센티브 프로모션 달성하면서 실버로 승급하였고 태어나 처음 가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는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미국 컨벤션 기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스타님들이 스피커로 강의하시는 모습에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저도 꼭 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날을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유산화 코리아의 리더님들 한 분 한 분이 너무 자랑스러웠고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꿈을 꾸는 모습이 너무 뿌듯했어요. 23년 아시아 컨벤션을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소식으로 모두가 축제의 날이었고 유산화 코리아가 세계적으로 월드감을 보여주는 제게는 더 큰 확신과 믿음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이었습니다. 23년 5월 아시아 컨벤션에서 실버로 승급한 스폰서님과 저희 형제 나이 리더님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대에 설 수 있어 너무 행복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 행복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제가 골드 도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매월 1박 2일 세미나를 스폰서님 차를 타고 오가며 늘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즐거운 여행처럼 다녀오는데 지난 10월 도전이라는 주제의 비전 세미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은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주제에 이제는 진짜 도전할 때구나라고 머릿속 모두 골드 승급으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함께 있던 스폰서님과 저 그리고 형제 나이 리더님까지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하였고 함께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더 큰 힘이 나더라고요. 그때 마침 프리미엄 페이스터 센터 업그레이드, 하반기 어워드 나이트, 거제 인센티브 여행이 기회로 다가왔고 그때부터 트립을 보고 또 보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한 명씩 명단에 적으며 미팅을 잡고 한 명씩 찾아가 도전의 목표를 이야기 나누며 함께 성장하길 설득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PPPS 부활로 유산화 사업에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오면서 사업 초에 매출 보너스를 단청 놓친 파트너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도전하였기에 일사천리로 명단을 찾고 미팅을 하여 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기에 소비자로 제품만 먹고 있던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스리빗이 열고 그리고 친인척, 절친들에게까지 설득한 결과 PPPS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여행을 좋아하던 파트너님이 사업을 시작하고 PPPS를 도전하면서 사업의 속도가 붙었고 그리고 그 파트너에게 제주도 여행 기회가 주어지면서 제주도 여행을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도 와 있는데요. 그분이 거제 프로모션을 무조건 그 제주 여행을 하는 동안에 그
그 유산화 사업에 대한 비전을 크게 보시고 제주 여행을 다녀오면서 거제 여행 프로모션을 무조건 달성하려고 명단을 찾으시고 미팅을 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지인분께서 6개월치 제품을 한 번에 주문해 주시면서 응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기에 PPPS 달성은 물론 계속해서 퓨처 빌더까지 도전하시게 되면서 달성하셨거든요. 그리고 거제 프로모션 더블 점수를 활용해 노력한 결과 퓨처 빌더, 거제 프로모션까지 달성해서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마감을 하고 그리고 고서밋반에서 응원해주시는 스폰서님들과 리더님들이 힘을 받아 한 번이라도 제품을 드셨던 분들에게 전화 주문을 받고 그리고 평소 가던 단골 미용실, 옷가게 그리고 카페 사장님들께 저의 골드 도전을 진심으로 전달드렸더니 그리고 그때 카페 사장님이 다이어트 챌린지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카페에서 매주 셀미팅도 하고 주변에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인바디 측정과 건강 상담을 하면서 소비자로 제품을 받기도 하면서 2주차 마감을 하였습니다. 유산화를 시작하고 다이어트 챌린지를 계속하면서 건강이나 다이어트에 관심 많은 분들을 찾기 위해 수영과 필라테스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1년 동안 같이 운동하면서 알게 된 분들이 마지막 다이어트 챌린지를 같이 하면서 사인업을 하고 이어 매칭 보너스 또한 달성하게 되면서 3주차 마감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육아를 병행하다 보니 첫째가 학교 외에 센터 수업을 가게 되면서 아이가 수업하는 동안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과 계속 소통을 하고 유산화를 또 전달하고 그러던 중 센터 선생님 한 분이 결혼 후 전후에 2번의 해독을 하셨는데 유산화 베이비가 생기신 거예요. 그분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4주 마감을 하면서 끝까지 집중하고 노력한 결과 23년 11월 골드 디렉터로 승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모든 분들이 다 호의적으로 도와주시지만은 않으셨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직장 동료는 신우이가 유산화를 한다고 유산화 유자도 못 꺼내고 정말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니 신우이가 싫은 거랑 제가 유산화를 전달하는 게 왜 싫은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서 너만 억울할 거야, 너 후회할 거야 라고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일을 믿었기에 끝까지 도전하였고 그런 저를 보고 똑같이 따라와주는 파트너님들 또한 끝까지 함께 힘을 실어주셨을 때 너무 든든하고 감사했습니다. PPT가 자동으로 자꾸 넘어가가지고 빨리 하라는 건지 이렇게 골드 승급하기를 결정했고 때마침 프로모션으로 도전할 기회도 주어졌고 그리고 고서밋 시스템에 안착하면서 골드 승급을 선포하였고 멘토님과 형제 리더님들 활동 사례로 더 많은 그 사례를 노하우를 전수받았을 때 그리고 스폰서님과 끊임없이 상담하고 소통하며 명단 그리고 또 그리고 사실 레그 그리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잠이 들면 꿈에서도 레그를 그릴 정도로 레그 그리기 선수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레그 그리라고 하면 정말 잘 그리거든요. 그 정도로 레그 그리면서 끝까지 집중했던 그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고만 있었던 대실적 라인이 바뀌기도 하고 소실적 라인에 집중하고 상담하면 대실적 라인을 챙기지 못해서 자동 주문을 놓칠 뻔도 했어요. 다행히 추가 비즈니스 센터에서 신규 파트너가 생기면서 말로만 듣던 그 땅땅땅을 제가 실감했는데요. 유산화의 보상 플랜의 매력을 또 한 번 실감하게 됐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아닌 꼭 해야 할 이유를 찾는 순간 꼭 달성하기 위해 집중했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멘토는 결국 나라는 사실을 믿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는 유산화를 통해 저와 같이 느린 아이를 키우는 파트너 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어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 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처음에 저를 그저 제가 하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지만 제가 건강해지는 모습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 진심을 유산을 전달했을 때 그 모습에 조금씩 달라지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파트너와 함께 같이 성장하고 같이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갖고 따라와 줬기에 그분들이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꼭 수영장 있는 세컨하우스 사서 파트너님들께 언제든지 오픈한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성장할 것입니다. PPT가 너무 빨리 넘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한데 앞으로 다시 돌릴 수가 있을까요? 돌려줬어.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조절했구나. 됐구나. 네. 여기 진정한 리더란 진정성과 꾸준함으로 기회가 왔을 때 얻는 결과가 곧 성장으로 이어지는 줄을 알기에 목표를 세우고 함께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답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함께 목표를 이루었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뻤고 함께한 스폰서님과 파트너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족, 저희 유산한 가족을 소개할 텐데요. 첫 번째는 제가 킥오프 때 어드밴스 팀과 함께 한 모습인데 온통 파랑파랑한 옷과 모자, 소품들로 태어나서 그룹의 모델이 된 것 같았고, 두 번째는 저희 팀와이즈 강서 파트너님들과 함께 한 모습인데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 가서 맛있는 브런치도 먹고 다 같이 과거의 나에게 편지도 써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그때 한참 벚꽃이 만개해서 벚꽃 구경도 갔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 22년 제주 인센티브 여행에 다녀온 사진이고요. 네 번째는 23년도 아시아 컨벤션에서 저희 어드밴스 팀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찍은 모습인데 한국인으로서 유산한 코리아에서 정말 유산한 코리아의 대표가 되어 너무도 예쁘게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23년도 제주 인센티브 여행을 다녀온 모습인데요. 저희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스폰서님들과 리더님들 덕분에 늘 즐겁고 함께 하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골드 승급 이후에 저희 골드 파티 했거든요. 늘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는 저희 스폰서님 덕분에 많은 리더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유산화에서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동화 속 주인공처럼 예쁜 드레스를 입고 사진도 찍고 재미있는 게임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를 보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유산화로 같은 꿈을 꾸며 즐겁고 행복한 일이 유산화라는 걸 함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냥 유산화가 좋아졌고 유산화로 만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유산화를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유산화를 이루고 싶은 꿈이 많습니다. 유산화와 함께라면 그 꿈 실현 가능할 것 같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인데요. 꿈은 이루어진다. 내가 꿈을 꾸면 나는 다시 누군가의 꿈이 된다. 유산화를 만나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 이 자리는 곧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전 아이를 키우면서 잠시 동안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지낼 때 나의 모습이 너무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항상 밝고 외향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맞더라고요. 저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잠깐만요. 계속 얘기 자꾸 넘어가가지고. 유산화를 만나 꿈이 생겼고 꿈을 찾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 순간 제 안에 진정한 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래도 지치고 힘들 때 가끔 꿈을 내려놓고 싶을 때 제가 보는 영상이라 여기 계신 리더님들과 같이 보려고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 꿈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